민호가 보낸 주소는 이태원의 작은 와인바였다. 재민은 퇴근 후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들이 보였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왔어? 재민은 맞은편에 앉았다. 민호는 이미 와인을 한 잔 비운 듯 했다. 뭐 알아냈어?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생각보다 복잡해. 천천히 설명할게.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재민은 서류를 빤히 쳐다봤다. 소연의 이름 옆에 낯선 남자의 이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 왜 이름까지 바꿔야 했어?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15년이야, 15년.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민호가 손을 내저으며 진정시켰다. 알아. 내 기분 이해해. 근데 더 있어. 뭐가 더 있는데? 민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이었다. 재민은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게 사실이야? 15년 동안 거짓말을 한 이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침묵이었던 거 아닐까? 말하지 않은 것과 거짓말은 다르잖아.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는 똑같아. 숨긴 거나 거짓말한 거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와인바의 배경음악만이 조용히 흘렀다. 재민아, 천천히 생각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민호야. 조사해줘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아니야. 알아야 했어. 언젠가는.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민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광고회사 부장실은 늘 바빴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웠다. 주말이면 소연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장님, 이번 캠페인 기획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다. 22살의 재민과 20살의 소연. 둘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15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야? 회사 동료들은 자주 물었다. 재민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곧이요, 곧. 사실 그도 궁금했다. 소연은 왜 결혼을 미루는 걸까? 처음 몇 년은 우리 아직 점잖아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커리어를 쌓고 싶어라고 했다. 이제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라고 말한다. 재민은 소연을 믿었다. 그녀가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재민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소연의 문화센터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신촌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스마트폰으로 소연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7시에 끝나. 앞에서 기다려줘. 알았어. 저녁은 뭐 먹을까? 오늘은 내가 정해. 난 뭐든 좋아. 소연은 늘 이랬다. 결정을 재민에게 맡기고 그가 선택한 것에 만족했다. 수능적이고 부드러운 성격. 그것이 재민이 소연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이미 나와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하얀 블라우스, 청바지 차림.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재민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다렸어? 방금 왔어. 수업은 어땠어? 좋았어. 오늘은 프랑스 인상파에 대해 강의했는데 수강생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줬어. 소연은 미술사를 전공했다. 대학 시절 미인 대회에서 입상한 후 여러 방송과 행사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연예계보다 조용한 강단을 택했다. 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말하곤 했다. 재미는 그런 겸손함이 좋았다. 두 사람은 신촌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 메뉴를 정하고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자 소연이 재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당연한 거지. 나도 널 보고 싶은 걸. 그래도 넌 회사 일도 바쁜데.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바빠도 너는 우선이야. 소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재민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봄바람이 살랑 불었다. 소연은 재민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산책할까? 그래. 어디로 갈까? 그냥 걷자. 어디든. 두 사람은 신촌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노점상에서 군것질거리를 파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은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소연과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봄날이었다.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축제 때였잖아. 너 미인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나는 구경하러 갔었지. 맞아. 넌 그때 내 사인을 받으러 왔었어. 재민이 웃었다. 창피해. 그때 나 정말 용기 내서 다가갔거든. 난 그게 좋았어. 다른 남자애들은 다 건들건들하게 굴었는데 넌 진짜 순수했어. 지금도 순수하거든. 소연이 깔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재민은 그 웃음을 들으며 행복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소연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그녀가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그들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재민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부장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민호.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재민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재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약속을 잡았다. 알았어. 퇴근하고 홍대 쪽으로 나갈게. 응. 저녁 7시에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자 재민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민호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사회부에서 탐사보도를 담당했다. 그가 급하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뭘까? 저녁 7시 홍대 입구 카페. 재민이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왔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재민아, 넌 소연이에 대해 얼마나 알아? 소연이? 당연히 잘 알지. 15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녀의 과거는? 재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과거? 무슨 소리야? 민호는 노트북을 돌려 재민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오래된 기사가 떠 있었다. 미인 대회 관련 기사였다. 소연의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재민아, 소연이는 본명이 아니야. 재민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최근에 취재하던 건 있었어. 미인 대회 출신들의 이후 삶을 추적하는 거였지. 그러다가 우연히 소연이 이름을 발견했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기록이 맞지 않더라고. 무슨 기록? 주민등록 기록. 그녀가 미인 대회에 나갔을 때 사용한 이름과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 재미는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없어. 개명이라도 한 거 아냐? 개명 기록은 없어. 오히려 더 복잡해. 재미나 소연이는 미인 대회 이전에 다른 생활을 했어. 결혼도 했었고. 뭐? 재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야, 장난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미나 앉아.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민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혼인신고 기록이었다. 흐릿한 복사본이었지만 거기에는 윤소연이라는 이름과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2005년. 소연이 20살 때였다. 재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진짜야? 재미나, 미안해.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몇 달 동안 더 조사했어. 근데 증거가 계속 나오더라고. 소연이는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그리고 그 후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야.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소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재미나, 나도 내 기분 이해해. 근데 이건 사실이야. 그럼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재미나, 천천히 생각해봐. 그녀한테 물어봐. 물어보라고? 뭘 물어봐? 너 결혼한 적 있어? 라고? 그래. 정확히 그렇게 물어봐. 재미는 민호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다. 증거를 좀 더 보여줘. 민호는 노트북에서 여러 파일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 기사들, 공식 기록들.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연은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재미는 카페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소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일까? 아니면 민호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리고 재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소연의 완벽함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재미는 회사에 나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소연의 전화를 받았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재미는 잠시 망설였다. 응, 시간 돼.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내가 해줄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자 재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물어봐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저녁 시간 재미는 소연의 원룸 아파트로 향했다. 마포구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소연은 혼자 살았다.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낸 지 오래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소연이 문을 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서 와. 거의 다 됐어. 뭐 만들었어? 오빠가 좋아하는 카레. 그리고 샐러드도. 재미는 거실로 들어갔다. 소연의 집은 늘 깔끔했다. 화이트 톤의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 벽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앉아. 금방 가져올게. 소연은 주방으로 돌아갔다. 재미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책장에는 미술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사진 앨범이 있었다. 재미는 무의식적으로 앨범을 꺼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다. 축제, MT, 졸업식, 모두 익숙한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재미는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소연의 사진은 모두 대학 입학 이후였다. 그 이전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오빠 뭐 봐? 소연이 쟁반을 들고 나왔다. 재미는 황급히 앨범을 닫았다. 아, 그냥 추억 좀 보려고. 그렇구나. 자,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카레의 향이 진했다. 소연은 재민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웃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 회사 일 힘들어? 응. 좀. 무슨 일 있어? 재민은 포크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소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말이야? 그냥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나는 오빠한테 숨기는 거 없어. 15년 동안 함께 했잖아. 그래. 미안. 괜한 질문한 것 같아. 피곤해서 그런 거지. 얼른 먹고 쉬어. 재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을 눈치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소연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재민이 물었다. 누구야? 아, 문화센터 수강생이야. 다음 수업 일정 물어보려고. 밤 10시에? 응. 좀 급한 일이 있나 봐. 재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더 조사해줘. 소연이 동생이나 가족 정보도. 민호의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며칠 안에 알려줄게. 재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밝았다. 진실도 그런 것일까?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걸까?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다. 진실을 향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고통을 향해. 소연과의 만남을 평소처럼 이어갔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소연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회피할 때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기획안을 검토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동료들이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재미는 아니, 괜찮아라고 둘러댔다. 금요일 오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민아, 만나자. 오늘 저녁에. 알았어. 같은 카페? 아니. 조용한 데로 가자. 내가 위치 보낼게. 민호가 보낸 주소는 이태원의 작은 와인바였다. 재민은 퇴근 후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들이 보였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왔어? 재민은 맞은편에 앉았다. 민호는 이미 와인을 한 잔 비운 듯 했다. 뭐 알아냈어?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생각보다 복잡해. 천천히 설명할게.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혼인신고 기록이었다. 윤소연. 2005년 3월 15일 김동현과 결혼. 당시 소연이 나이는 20살이었어. 김동현이 누군데? 사업가야. 당시 30살.
10살 차이지.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부동산 관련 일을 했어. 재미는 서류를 빤히 쳐다봤다. 소연의 이름 옆에 낯선 남자의 이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혼은 언제 했어? 2007년 11월. 결혼 생활은 2년 반 정도였어. 이유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주변 사람들 취재해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 무슨 소리야? 김동현은 외도를 했어. 여러 번. 소연이는 그걸 참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한 거야. 재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 후에는 소연이는 부산으로 내려갔어. 1년 정도 거기서 지냈지.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개명을 했어. 개명? 아까는 개명 기록이 없다고 했잖아. 공식적인 개명이 아니야. 통명 사용이지. 본명은 유지하되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 거야.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 왜 이름까지 바꿔야 했어? 재미나 생각해봐. 20살에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상처받은 상태로 돌아온 거야.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거지.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15년이야, 15년.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민호가 손을 내저으며 진정시켰다. 알아. 내 기분 이해해. 근데 더 있어. 뭐가 더 있는데? 민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이었다. 소연이는 결혼 생활 중에 유산을 경험했어. 임신 5개월이었대. 재미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게 사실이야? 응. 2006년 여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였어. 재미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다. 소연이 겪었을 고통이 상상되었다. 그녀는 왜 그런 아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재미나 그녀에겐 동생이 있어. 강하나. 강하나? 성이 다른데? 이복 동생이야. 소연이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동생이지. 현재 33살 회사원이야. 그 동생은 이 사실을 알아? 알고 있어. 내가 접촉해봤는데 처음엔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결국 조금 얘기해 주더라고. 뭐라고? 민호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인터뷰 녹취록이었다. 하나 씨가 한 말이야. 언니는 과거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저한테도 그 시절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재민 오빠한테는. 재민은 녹취록을 읽었다. 하나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언니는 재민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과거가 두려운 거예요. 만약 오빠가 알게 되면 떠날까봐. 그래서 계속 숨긴 거예요. 결혼도 미룬 이유가 그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면 과거가 드러날까봐. 재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나 씨는 뭐라고 더 말했어? 언니를 이해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직접 물어보라고. 언니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미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민호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라면 직접 물어볼 것 같아.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진 않을 거야. 그녀에게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15년 동안 거짓말을 한 이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침묵이었던 거 아닐까? 말하지 않은 것과 거짓말은 다르잖아.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는 똑같아. 숨긴 거나 거짓말한 거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와인바의 배경음악만이 조용히 흘렀다. 재미나 천천히 생각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민호야.
조사해줘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아니야. 알아야 했어. 언젠가는. 재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주말이 왔다. 토요일 아침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오늘 날씨 좋네. 나들이 갈래? 재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응. 어디로 갈까? 남산 어때? 산책하고 저녁 먹자. 좋아. 오후 2시 남산 입구에서 만났다. 소연은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재민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완벽함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상처가. 오빠, 뭐 생각해? 표정이 어두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두 사람은 남산 둘레길을 걸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재민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오빠, 우리도 결혼하면 아이 가질까? 재민은 걸음을 멈췄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요즘 자꾸 생각나서. 우리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하고. 재민은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소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소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 숨기고 있는 거. 나한테 말 안 한 거. 오빠, 무슨 소리야?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아, 나 다 알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뭘 알아? 너 결혼했었잖아. 2005년에. 김동현이라는 사람이랑.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순간 공포가 스쳤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말 안 했어? 15년 동안?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수 없었어. 왜? 무서웠어. 오빠가 떠날까봐. 재미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계속 숨긴 거야? 결혼도 미룬 거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너를 믿었어. 완전히. 근데 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숨겼잖아.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웠어. 재미는 벤치에 앉았다. 소연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그 사람이랑은 왜 헤어진 거야?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 여러 번. 나는 참았어.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신했을 때도 바람을 폈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결국 아이를 잃었어. 재미는 주먹을 쥐었다.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그 후에 이혼했어. 부산으로 내려가서 1년 동안 혼자 지냈어. 죽고 싶었어. 매일. 소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미인 대회도 다시 나가고.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났고. 응. 오빠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빠는 나한테 너무 좋았어. 상처 입은 나를 모르는 채로. 재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소연아, 나한테 기회를 줬어야지. 이해할 기회를. 오빠가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15년 동안 가면을 쓴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미는 일어섰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며칠만. 오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재민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소연은 벤치에 앉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재민은 소연을 만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재민은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다.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들고 집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올려다봤다. 소연이 나한테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알았다면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아니, 나는 누구를 사랑한 걸까? 진짜 소연을? 아니면 그녀가 보여준 가면을? 질문은 끝이 없었다. 답도 없었다. 목요일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민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재민은 웃었다. 들켰네. 소연이 만났어? 응, 지난주에. 다 얘기 들었어. 그래서?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재민아, 내가 결정해야 해. 용서할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 쉽게 말하네.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재민은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주말에 만나자. 얘기 좀 하고 싶어. 소연의 답장은 즉시 왔다. 응. 오빠가 원하는 시간에.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다. 소연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소연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토요일 오후 재민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강공원의 작은 벤치였다. 소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왔어. 재민은 그녀 옆에 앉았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흘렀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오빠, 나 먼저 말할게. 재민은 소연을 돌아보지 않고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소연은 손을 꼭 쥐었다.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이 컸어. 15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 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오빠. 근데 동시에 이해도 됐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재민은 처음으로 소연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너는 20살에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고 아이까지 잃었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나는 상상도 못해.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나는 내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싶었어.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나도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오빠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었어?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아,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만 보려고 했어. 내가 힘들어할 때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 편한 게 좋았으니까.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진짜 너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재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상자였다. 이거 작년에 샀어. 프러포즈 하려고.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근데 타이밍을 못 찾았어. 내가 계속 결혼 얘기를 피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 재미는 상자를 열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소연아, 나한테 대답해줘. 솔직하게. 응. 너는 나를 사랑해? 소연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오빠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왜 진짜 내 모습을 안 보여줬어? 사랑한다면서.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내 과거를 알면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완벽한 척 했어. 상처 없는 사람인 척.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인 거야.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겁쟁이야.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무서웠어. 재미는 반지 상자를 닫았다. 소연아, 나는 내가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가끔 보여주던 외로운 눈빛, 혼자 있고 싶어 할 때의 모습, 그런 불완전한 내가 좋았어. 근데 너는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 오빠, 이제 물어볼게. 너는 앞으로도 나한테 숨길 거야? 힘들 때, 아플 때 약한 모습을 보일 거야? 아니면 계속 가면을 쓸 거야?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안 숨길게. 더 이상은 안 그럴게. 오빠 앞에서 진짜 나로 살고 싶어.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해. 재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나한테 제일 말하고 싶지 않은 걸 말해봐. 소연은 당황했다. 지금? 응. 지금. 진짜로 투명해질 거라면. 소연은 손을 떨며 말했다. 나 아직도 가끔 그 사람 꿈을 꿔. 전 남편. 악몽이야. 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꿈. 아이를 잃는 순간의 꿈. 그럴 때마다 밤에 깨서 혼자 울어. 재미는 놀랐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오빠가 떠날까봐 매일 불안해.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만날까봐.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려고 애썼어. 오빠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려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려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어. 재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소연아, 나는 완벽한 여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내가 필요해. 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불안해하는 것도 다 보여주는 너. 소연은 재민의 손을 꼭 쥐었다. 오빠, 나 정말 바보였어. 가면을 쓰면 오빠가 날 더 사랑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어.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그날 밤 재미는 소연의 집을 처음으로 제대로 살펴봤다. 그녀가 허락했다. 숨길 거 없어. 다 보여줄게.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들을 꺼냈다. 과거의 사진들, 편지들, 혼인신고서 사본. 소연은 하나하나 설명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그 사람이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 갔었어. 사진 속의 소연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다. 이건 이혼 서류. 3번이나 다시 작성했어. 손이 떨려서 서명을 제대로 못했거든. 이건 부산에서 지낼 때 쓴 일기. 매일 죽고 싶다고 썼어. 재미는 일기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했다.
오늘도 살아있다.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 언제쯤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언제쯤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재미는 일기를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때 나는 23살이었어. 너무 어렸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고 배신이 뭔지도 모르고 당했어. 소연은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이것들을 버릴 거야.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버려도 돼? 내 삶의 일부인데. 응. 기억은 남아있어. 상자는 필요 없어. 재미는 소연을 도와 상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함께 집 앞 쓰레기장에 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 말했다. 오빠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누구나 떠날 수 있었어. 근데 오빠는 남아줬어. 재미는 소연의 어깨를 안았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실수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해.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완벽하지 않은 채로. 소연은 재민의 품에 안겨 울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재민은 소연과 함께 그녀의 동생 하나를 만났다. 하나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하나야.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하나는 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언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하나는 재민을 보며 말했다. 오빠 저번에 기자분한테 얘기한 거 미안해요. 그냥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니야. 고마워. 내가 말해줘서 진실을 알게 됐어.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오빠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했거든요. 누가 자기 과거를 알아볼까봐. 근데 오빠랑 있을 때는 편안해 보였어요. 소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하나야 미안해. 내한테도 비밀 지키라고 부탁해서. 괜찮아 언니. 나는 언니가 행복하면 돼. 재미는 두 자매를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 아니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관계일까? 하나야 물어볼 게 있어. 네 오빠. 소연이가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해도 돼요. 언니는 너무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15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닐까? 맞아요. 근데 오빠 제가 보기엔 언니가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더 사랑하니까 더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카페를 나서며 하나가 재민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빠 언니 잘 부탁드려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거든요.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알아. 내가 잘 지켜줄게. 한 달이 지났다. 재민과 소연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었다. 소연은 힘들 때 숨기지 않고 울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냈다. 불안할 때는 솔직하게 말했다. 재민도 변했다. 그는 소연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상사한테 혼났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재민은 다시 반지 상자를 꺼냈다. 소연의 집 거실에서였다. 소연아. 응?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민은 무릎을 꿇었다. 소연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로. 서로의 과거도 상처도 불완전함도 다 안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아? 너 같은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싶어. 나 완벽하지 않아. 앞으로도 불안해할 거고 울 거고 힘들어할 거야. 알아. 그래도 괜찮아.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할게. 오빠랑. 재미는 일어나 소연을 껴안았다.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꼭 맞았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 재민과 소연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6개월 후 가을이었다. 재민과 소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북촌의 한옥 카페를 빌렸다. 하객은 50명 남짓.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소연은 순백의 드레스 대신 연한 아이보리색 한복을 입었다. 완벽한 신부보다는 진짜 나로 서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재미는 그런 소연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신부 대기실에서 소연은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하나가 옆에서 언니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있었다. 언니 떨려? 응. 엄청. 왜? 오빠랑 오래 사귀었잖아. 소연은 웃었다. 그래서 더 떨려. 이제는 정말 끝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 하나는 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 행복할 거야. 재민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문이 노크되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딸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연아, 준비됐니? 네, 아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더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아빠,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재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아빠는 안심이야. 소연은 아버지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식장으로 가는 길 소연은 문득 멈춰섰다. 하객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민호였다. 그는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숨겨졌을지도 몰랐다. 그것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식이 시작됐다. 재미는 단 위에 서서 소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음악이 흐르고 소연이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재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소연은 그의 앞에 섰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눈빛이었다. 주례사는 간단했다. 재민의 대학 은사님이 맡았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불완전함이 만나 서로를 지탱하는 겁니다. 넘어질 때 잡아주고 아플 때 안아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서약 시간이 왔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소연, 나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당신의 현재를 사랑합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사랑합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도 말을 이었다. 한재민,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당신 앞에서 나로 살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재민과 소연은 서로를 껴안았다. 15년 만에 그들은 진짜 시작점에 섰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소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전 남편과 갔던 곳. 그 기억을 덮어쓰고 싶었다. 첫날 밤 호텔방에서 소연은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재민이 뒤에서 안았다. 뭘 생각해? 옛날 생각. 15년 전에 여기 왔었어. 힘들어? 아니, 오히려 시원해.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여기 있으니까. 재민은 소연을 돌려 마주보게 했다. 소연아, 나한테 약속해줘. 뭘? 힘들면 말해. 슬프면 울어. 화나면 소리 질러. 혼자 견디지 마. 소연은 웃었다. 그럼 오빠도 약속해. 뭘? 내가 그럴 때 짜증내지 마. 완벽한 아내 찾지 마. 약속해.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다음 날 그들은 섬을 돌아다녔다. 오름을 올라가고 해변을 걸었다. 소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오빠, 저기 봐. 도라르방. 응. 신기하지? 우리도 저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자. 돌처럼? 응. 단단하게. 재미는 웃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해물찜을 먹었다. 소연이 갑자기 말했다. 오빠,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재미는 순간 긴장했다. 뭔데? 나 요리 못해. 뭐? 15년 동안 오빠한테 해준 음식들 대부분 유튜브 보고 만든 거야. 나 진짜 요리 재능 없어. 재미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걸 지금 말해? 미안. 완벽한 여자친구인 척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 괜찮아. 나도 사실 내 요리가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소연은 재민의 팔을 때렸다. 그럼 왜 맛있다고 했어? 너 기분 좋으라고.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편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다. 재민과 소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투룸이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골랐다. 소연은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사한 첫날 밤 박스들로 가득한 거실에서 배달 치킨을 먹었다. 오빠 행복해? 응. 너는? 응. 진짜 행복해. 소연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오빠, 나 이제 문화센터 그만둘까봐. 왜? 좋아하잖아. 응. 근데 다른 거 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무슨 일? 미술 관련 유튜브 채널. 내 얼굴 드러내고 내 이름으로. 재미는 놀랐다. 예전의 소연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숨고 싶지 않아? 아니. 이제는 안 숨고 싶어. 당당하게 살고 싶어. 재미는 소연을 껴안았다. 그래. 해봐. 나는 내가 뭘 하든 응원할게. 고마워, 오빠. 한 달 후 소연은 정말로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소연의 미술 이야기라는 이름이었다. 첫 영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간단히 언급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입니다. 미술을 사랑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술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이 쏟아졌다. 소연은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행복해서. 결혼 1년이 지났다. 재미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 소연의 유튜브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재미는 소연이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는 것을 눈치챘다. 소연아, 괜찮아? 문이 열리고 소연이 나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오빠. 응? 나 임신한 것 같아. 재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소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다. 두 줄이었다. 진짜?
응. 병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재민은 소연을 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소연아, 괜찮아? 무섭지 않아?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아. 오빠가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기억나.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나 혼자가 아니니까. 재민은 소연의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아기. 응, 우리 아기. 병원 검진 결과 임신 6주였다. 의사는 건강하다고 했다. 소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말했다. 오빠, 나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은 다르잖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번엔 다를 거야. 임신 8개월이 되던 날 소연은 유튜브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만나고 진짜 저를 보여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상처가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새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소연은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재민과 소연은 아기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름은 뭘로 할까? 희망이는 어때? 희망이? 응. 우리가 절망에서 찾은 희망이니까. 재민은 웃었다. 좋아. 희망이로 하자. 소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희망아,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너는 우리의 기적이야. 출산 당일 재민은 소연의 손을 잡고 분만실에 함께 들어갔다. 소연은 고통스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소연아, 조금만 더 힘내. 오빠 무서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간호사가 아기를 소연에게 안겨줬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소연은 아기를 보며 울었다. 15년 전에 잃었던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품에 안긴 새 생명을. 희망아, 엄마야. 사랑해. 재민도 울었다. 그는 소연과 아기를 함께 안았다. 우리 가족. 응. 우리 가족. 딸 희망이가 돌이 되던 날 재민과 소연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민호도 왔다. 재민아, 축하해. 아빠가 됐네. 고마워, 민호야. 민호는 소연에게도 인사했다. 소연 씨,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왜요? 진실을 알려줘서.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저는 그냥 기자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밤에 재민과 소연은 잠든 희망이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오빠,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응. 믿기지 않지? 15년 전에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근데 와줘서 고마워. 진짜 내 모습으로. 소연은 재민의 어깨에 기댔다. 오빠, 나 이제 후회 없어. 과거도 상처도 다 의미가 있었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재민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 어떤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고
어떤 이야기는 희망으로 이어진다. 재민과 소연의 이야기는 후자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희망이가 작은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소연이 일어나 아기를 다시 재웠다. 자장가를 불렀다. 우리 희망이, 예쁜 희망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불완전한 삶을 함께 견디는 것일까? 그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함께.